이번 영상을 통해 젠틀맨 본인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봅시다. 저는 완벽해 보여야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강해야 했고 흔들리지 않아야 했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명확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 믿었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5살부터 14살까지는 축구를 미친듯이 했습니다. 매일 공을 차며 넘어지고 까지고 피가 나고 연골이 없어지고 뼈가 금이 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감독님이 칭찬, 친구들이 인정, 부모님이 자랑이 저희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14살 무렵 고질적인 연골 부상으로 더는 뛸 수 없었습니다. 축구는 저희 전부였습니다. 14살 당시 인생이 14년 중 9년, 64.2%.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걸 빼앗기자 모든 게 무너지고 길을 잃어 비행소년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를 증명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로 도망쳤습니다. 평생 해본 적이 없는 공부를 어떻게든 전교 1등을 해야만 살 수 있다 믿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책을 붙잡고 불안할 때마다 문제집을 폈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중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에 살고 싶어서 인생 처음으로 두 발로 교과서와 연필 한 자루를 쥐고 새벽 6시부터 1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이걸 못하면 나는 끝이다. 나는 실패자다. 오로지 저의 목표는 공주 사대부고였습니다. 하지만 공주 사대부고에 합격했을 때도 잠깐이 해방감 뿐이었습니다. 곧바로 다음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가야 한다. 당시 저는 전투조종사가 꿈이었습니다. 거기 가야만 제가 살 수 있을 것만 같고 공부가 전부였습니다. 태도, 말투, 시선 하나까지 다듬었습니다. 약점이 들킬까봐, 무능해 보일까봐, 웃음거리가 될까봐. 저는 누구보다도 어른스러워야만 했습니다. 누구보다 침착해야 했고 누구보다 똑똑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세계로 나가야 했습니다. 결국 공군사관학교를 진학했고 적성이 안 맞아 자퇴하고 영국 유학길로 향합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자유롭게 살자.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야만 한다. 그래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미친듯이 노력했고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성취했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성취해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잠깐이 뿌듯함이 지나가면 더 깊은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아직 부족하다. 아직 멀었다. 저는 저를 갉아먹었고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자학했습니다. 불안하면 더 계획했습니다. 실패하면 자존심을 갉아먹어 버텼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제 정신은 점점 피폐해졌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심각하게 잘못된 시스템이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전제 자체가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는 언제나 이러면 안 돼, 더 나아가야 해 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버려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어린아이가 제 안에 존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상적으로 보이는 젠틀맨 본인도 이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건 단순한 근성이나 목표의식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뇌는 생존을 위해 학습한 방식으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는 보상을 추구하고 계획하고 성취해야 했습니다. 도파민으로 당근을 주고 코르티솔로 채찍질을 했습니다. 지금 이걸 이루면 안전하다. 이걸 달성하면 사랑받는다. 제 뇌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시스템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약한 관점으로 말하면 저는 철저히 상상계, 에고가 이상한 저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강한 나, 완벽한 나, 인정받는 나.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기를 위해 저를 쪼았습니다. 진짜 나는 부족하다는 상징계의 메시지를 믿고 그걸 감추기 위해 상상계의 이상화된 자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계의 나만 사랑했습니다. 현실이 나는 늘 부족했고 불안했고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 저를 수치스러워 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이상화된 내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나를 혐오하고 숨겼습니다.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두려움, 분노, 슬픔, 나약함을 죄처럼 다뤘습니다. 결국 제 마음은 늘 갈라져 있었으며 뇌는 안전을 위해 성취를 중독처럼 쫓았고 정신은 진짜 나를 점점 더 거부했습니다. 저희 사례를 통해 뇌과학과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통해 상처의 뿌리적 본질을 파악해봅시다. 돌이켜보면 제 상처는 단순한 실패나 좌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뇌가, 나의 무의식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자면 인간의 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는 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집단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희 불안, 강박적 계획,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은 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축구를, 공부를, 성공을, 경제적 자유를 집착적으로 추구했던 건 단순한 목표의식이 아니라 불안, 회피 전략이었습니다. 뇌는 보상 회로를 통해 이런 시스템을 강화했고 성취, 도파민, 일시적 쾌감, 실패, 코르티솔, 불안과 자기 비난. 그래서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취 중독자가 되었으며 지금 이걸 이루면 안전하다. 이걸 놓치면 나는 죽는다. 뇌는 진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효율적인 회로를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라캉이 정신분석학적으로 보자면 저는 제 진짜 욕망을 외면하고 상상계의 이상화된 나를 사랑했습니다. 강한 나, 완벽한 나, 인정받는 나, 흔들리지 않는 나. 이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현실이 나는 늘 그 그림자였습니다. 라캉이 말하는 상상계는 제가 욕망하는 이미지의 세계입니다. 저는 거기서 이상적인 저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상징계 시대의식은 사회가 규정한 언어와 규범의 세계입니다. 저는 거기서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래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면화했습니다. 저희 상상계는 저를 사랑하기 위해 현실이 저를 부정했습니다. 저의 슬픔, 두려움, 분노, 나약함을 죄처럼 다뤘고 진짜 나를 미워하고 숨기고 잘라냈습니다. 라캉은 이것을 분열이라고 칭합니다. 제 상처의 뿌리는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나를 드러내면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이 한 문장이 저 자신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성취하고 계획하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하지만 결국 그 시스템이 저를 무너뜨렸고 저의 진짜 상처는 실패가 아니라 내가 나를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저 내면의 어린아이는 단순히 인정받고 싶던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도 사랑받아도 되나요?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건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숨이 막히고 정신이 붕 떠서 내가 나인지도 모르겠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죽을 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무너지기 싫었고 더 발악했고 발악할수록 더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걸 인정하니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나를 보자 상처가 내 적이 아니라 나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의 성장 기반이 됐습니다. 성취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쪽으로. 완벽해지려는 게 아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로. 그래서 아직도 저는 배우는 중입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그저 사랑하는 방법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단순히 저의 상처를 고백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고 기대에 부응해야 인정받으며 실수하면 미움받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각자는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통제하고 완벽해지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우리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억누른 감정, 두려움, 수치심, 분노, 슬픔, 나약함은 정말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서 괴물이 되어 더 큰 불안과 자기 혐오로 자라났던 건 아닐까요?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성취를 중독처럼 쫓으며 내가 강하다는 걸 증명하려 했지만 사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인정받지 못할까봐, 버려질까봐.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처가 있다면 그걸 절대 여러분이 잘못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닌 오히려 너무 살아남으려고 애썼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닌 오히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상적인 나가 되어야만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 시스템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함께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기 위해 애쓰는 대신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해방이고 진짜 연결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숨긴 채 사랑받으면 결국 나는 평생 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때 그제야 비로소 진짜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걸 연습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혹시 그런 연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 서로 알아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진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젠틀맨은 그런 우리를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